오늘 방송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네, 사례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도한 단가 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네. 그래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이 이제 어쨌든 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공 비용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거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가공 비용이 발생됐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거짓 세금 계산서가 발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공 비용이라는 게 뭘까요, 소장님? 말 그대로 가짜로 비용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낸 거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해서 매입을 한 거죠. 가공 비용에는 이제 매입도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이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네. 근무한 것처럼 하게 되면은 가공 비용이 되겠죠. 밑에 보니까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 계상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는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가공 비용으로 계상해서 실제 돈을 줘요. 네. 업체한테 주고 배우자한테 주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본인이 다시 환원 받아서 그 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이제 그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장부를 보면 장부는 현금이 나갔잖아요. 네. 근데 통장은 돈이 안 나갔잖아요. 통장 잔금이 장부보다 더 많겠죠. 그럼 요걸 이제 가수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수금이 많이 잡혀 있는 기업들이 탈루 혐의를 많이 받는 걸로 또.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실제 매출 누락한 돈을 음. 가수금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실제 가공 비용을 발생한 거를 그 통장에 그 가공 비용 발생된 그만큼을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실제 법인에서 가지급금 쓴 거, 네. 그거와 상계를 해서 법인 돈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고도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사례, 유형의 어떤 사례고, 그게 이제 세무조사에서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거는, 이렇게 쭉 스토리를 보면은 이 법인의 사적 경비를 굉장히 어쨌든 많이 쓴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조사가 들어간 거죠. 비용이 왜 이렇게 많니? 이렇게. 그렇죠. 네. 최근에는 국세청이 법인카드 쓴 것만 갖고도 충분히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업무와 무관한 경비들 전부 다 부당행위 처리를 부당행위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케이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업무와 무관한 지가 급등 지역의 토지를 취득 후 사주 일가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 그 결론적으로 이제 법인격을 악용한다는 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쵸? 요 가공 비용을 이제 발생시키는 방법이나 네. 유형이 업종마다 조금 다른 거죠. 이 업체는 이거네요. 지가 급등 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가 개인 사용하고 임대료를 계상 누락. 그런 거죠.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매출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 지역 토지를 취득한 법인. 이런 지역에서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법인 개인들 대부분 다 전수조사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사례로 넣은 이유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자녀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한번 이렇게 거치게 하면 어떠냐.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이쪽에 일감을 몰아주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일감을 끼워 넣기를 한다든가 네. 일감 떼어주기. 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그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네. 이런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특히 다만 이제 거래에 실질이 있어야 된다는. 실질을 만들어 놓는 작업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게 가공급여가 또 드러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가공급여도 가족들이나 일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수관계인들한테.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저도 글쎄요, 이걸 100%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정황적 근거는 좀 입증력을 갖춰놓자. 재반 조건들에 대해서. 네, 결제라든가, 음. 예, 그래서 결제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 배우자가 결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뭐 공동대표이사면 모든 서류에다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출근을 안 하더라도 그런 회사 경영에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럼 대표이사 행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 걸로 회사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행위를 출근 안 했다는 이유로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왕 직원으로 혹시라도 이 가공인건비의 위험성이 있다면 그냥 임원으로 올리고, 그래서 임원은 뭐 여러 가지 업무 집행 과정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출근 여부를 갖고 CCTV도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출근을 해서 직원들하고 좀 소통도 한다든가. 세상에 공짜 없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그냥 법인격 악용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 정황적 입증력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노력이니까 그 정도는 좀 하고 나면은 아마 이 가공 인건비를 이렇게 막 액면으로 다 부인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제가 읽어보면 가족 직원 명의 회사를 통하여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고가 자동차 수십 대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업주. 그래서 제가 이 국세청 그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이런 업체가 왜 지금까지 안 걸렸지 할 정도로, 그래서 네. 이게 어지간해라.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가족 직원 명의로 막 회사를 막 만든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여러 개 만들었겠죠. 네. 여러 개 만들어서 거짓 세금 계산이라는 건 결국 이제 뭐 매입 매출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실제 용역이나 제한은 오가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법인 자금을 뺀 거죠. 근데 그거 뺀 것까지는 뭐 안 걸릴 수 있었겠죠. 공식적인 세무조사 받기 전까지는. 근데 그걸 갖고 땅을 사고 수십 대의 자동차를 사니까 요즘은 이런 고가차 산 그 기록도 전부 다 이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특별히 소득이 없는데 이런 고가 자동차를 많이 산다라는 것도 부동산 사는 것처럼 다 모니터가 된다 하니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금 출처에 또 걸린 거죠.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에게 고액의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사주 일가 지배회사로부터 경영 지원료를 과소 수취하고 사주 자녀 해외 유학비를 편법 전했다. 네, 이게 복합적인 건데 최근에 제가 본 사례인데 국세청이 이걸 이독식 사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독식이라고 예. 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식 사례에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성과급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사주 일가다 보니까 네. 실제 이 중에 이제 가공 인건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과소 수치라는 건 이제 정상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으니까 그 덜 받은 것만큼 그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주 자녀에게 해외 유학비를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이건 많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인에 하고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남겨주고 특히 이제 그 회사의 해외 법인들이 조세 피처 같은 데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돈을 빼서 자녀한테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땡땡땡 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 기업 이윤을 독식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안 되고 정체기에 들어서면 성장이 안 되는 기업은 상장되기 어려워요. 정체기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상장이나 이건 어렵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승계를 가든 네. 뭐 셀프 청산을 하든 네네. 이때부터 이제 잉여금을 그 사회에 유출시키기 시작한다고요. 네. 사회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텍스 문제가 불거지죠. 텍스 문제를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고 퇴직금 아니겠습니까? 가장 손에 쉽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는 내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성으로 받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익을 처분하는 형태로 가져간 거면 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속성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인건비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퇴직금을 받아갔다면 퇴직금도 부당행위가 되는 거죠. 특히 퇴직 직전에 특별한 경영적 사유 없이 급여를 올려간 거는 이건 10중 8구 이익 처분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나오네요. 경영 성과와 연관돼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재밌어요 보면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달러를 환전한 후에 자녀에게 줬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네. 그 회사마다 다 해외 출장비 여비 지급 규정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좀 과도한 여비를 지급해주고 네. 이제 그 여비를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데 이런 방법을 또 쓴 거죠. 많은 방법을 썼네요. 네. 다음 케이스는 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가공 인건비를 계상,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가 고가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세 등 탈루. 네, 뭐 기존에 앞에 나왔던 사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제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네. 뭐 임원들이 5명, 뭐 직원들의 반은 다 사돈의 8촌, 뭐 이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걸린 거는 땅 사서 자금 출처 조사에서 걸린 거예요. 이 행위를 한 거로 걸린 게 아니고요. 네. 다음 케이스는 사업자 A는 타인 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 누락한 소득과 법인 매각 자금 및 허위 대여금 회수 등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이 사람도 모두 걸렸겠어요. 아파트 취득한 자금 출처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부동산을 사지 않았다면 이런 형태의 탈세를 하고도 이제 구세청에 노출이 안 되는 사업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겠죠. 근데 그런 업체들은 이제 정기 세무조사나 이런 게 아니면 이제 아직 국세청의 세무조사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무 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 법인의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 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 역시 이것도 가공 인건비의 문제고요. 네. 아까 이제 직원들 출장료비에 돈을 보내가지고 네. 거기에 묻혀서 이제 그 돈을 자녀한테 주는 방법을 썼다면 이거는 현지 법인의 외환을 뭐 투자 목적이든 어떻게 송금을 했겠죠. 네. 그럼 이제 해외 법인에서 그 돈을 변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런 그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취약한 데들은 기업들을 다 그렇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칙적으로 비용 처리해서 그 돈이 자녀 유학비로 흘러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짠 거죠.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재미있는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가운데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45억 상당의 급여를 지급. 와, 많이 지급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아까 이제 어지간해야 된다는 거죠. 어지간. 예. 적당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의 급여를 줄 회사면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일 텐데 네.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런 형태의 아주 원시적인 방법의 어떤 내부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잘 안 됐다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또한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 지역 인근에 현지 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사주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 법인 B의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의 유학 비용과 고급 주택, 임차 비용 등을 사용하였다. 그렇죠. 해외 법인의 임원이니까 네. 그 돈을 네. 법인에서 썼겠죠. 해외 법인에서. 네. 예. 그 외에도 주식 명의 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 자금 부당 유출 등의 탈루 혐의도 있다.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이 회사.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가 굉장히 반감을 사는 그런 거래 패턴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비싸게 네. 가맹점으로부터 일종의 편취를 해서 네. 편취된 자금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여기 보면 뭐 우리가 텍스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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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사례를 제가 듣다 보니까 가공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장님 말씀 중에 어지간하게 해라 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데요.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중견기업들 이상일 것 같은데 이런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타깃이 된 게 네. 무슨 뭐 정규조사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상당수 기업들이 이제 탈세한 자금이나 부당하게 인출한 돈으로 자산을 증식하든 네. 그러다 근데 대부분 걸린 거예요. 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고속도로 얘기 꺼내면서 출처가 입증이 안 된 돈을 갖다가 고속도로 1차선으로 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대부분 이 기업들이 1차선 달리다가 다 걸린 기업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핵심 단어가 자금 출처이네요. 역시 조사에서도 그렇죠. 자금 출처로 대부분 다 걸린 거고,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금 출처로 시작해서 자금 출처로 끝난다라는 네. 게 또한 이 세무조사 사례에도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